안녕하세요, 김태근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가끔씩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보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블로거 분께서 제 이야기를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돈 안 쓰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노 단위로 생각하자라고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참신하다고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충동구매 안 하는 생각법에 대해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물건을 사는 이유는 내가 내는 비용보다 효익이 크니까 사겠죠. 15,000원짜리 치킨을 사 먹는 이유는 15,000원보다 먹음으로써 얻는 나의 행복이 15,000원보다 크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치킨이 200만원이면 아무도 안 사 먹겠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팁은 비용 쪽을 과대하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충동 구매를 억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노 단위로 나눠서 생각하기입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같은 내용을 또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나노 단위로 생각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물건을 몇 번 사용할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디건이 있는데 그게 3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 가디건을 몇 번 입을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봄, 가을에 계절마다 10번씩 입겠죠. 그러면 1년에 20번 입겠네요. 가디건을 사면 한 2년 입으니까 총 40번 입게 됩니다. 30만원 나누기 40번을 하면 7,500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디건을 사면 가디건을 걸치고 외출할 때마다 7,500원씩 쓰는 거예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가디건만 입지 않잖아요. 셔츠도 입고 바지도 입고 가방에 신발에 이런 거 다 합치면 외출할 때마다 몇만 원씩 쓰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노 단위로 나눠서 생각하면 좀 더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이 30만 원짜리 가디건이 사고 싶으면 한 300번 입으면 됩니다. 8월 여름까지 입고 잘 때도 입고 300번 입으면 한 번 입을 때마다 1,000원이니까 뭐 살만하죠. 네, 농담이고요. 웬만하면 가디건은 안 사는 게 맞습니다. 봄, 가을이 짧아졌잖아요. 당장 쌀쌀해도 조금만 버티면 여름이 올 겁니다. 가디건 대신에 안에 티 하나 입으세요. 나노 단위로 생각하기는 옷뿐만 아니라 먹는 거에도 적용이 돼요. 스테이크로 예를 들면 4만원짜리 스테이크를 20조각으로 자르면 한 조각에 2,000원입니다. 한 번 먹으면 2,000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스타벅스 신제품 프라푸치노가 7,000원인데 이거 한 20모금 먹을 거잖아요. 그럼 한 모금 한 번 쭉 빠는데 350원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사실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이란 용어는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자동차는 감가상각을 연식이랑 키로수로 하죠.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나노 단위로 생각하기는 사용 횟수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권보다 사용권이 중요하다.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2가지 권리를 사게 됩니다. 하나는 소유권, 또 다른 하나는 사용권입니다. 의미는 말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권인데 이 사용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물건을 사서 소유권과 사용권을 얻었는데 이 사용권만 떼다가 다른 사람인 B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대신에 B는 사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요. 이 물건이 집이면 월세고 자동차면 렌트비고 노동력이면 월급이에요. 저와 같은 직장인은 신체 소유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저를 노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죠. 여튼간에 여러분이 B가 되시면 돼요. 소유권은 필요 없어요. 사용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즉 렌트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주도로 2박 3일 놀러 가는데 액티비티를 할 거라 고프로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고프로가 50만 원이거든요. 사놓으면 쓸 일 있겠지 하고 충동 구매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렌트를 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고프로가 필요해서 롯데 묘미라는 사이트에서 알아봤거든요. 광고 아니에요. 롯데같이 큰 회사가 저한테 광고를 할 리가 없어요. 자, 묘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3일 쓰면 39,000원이 나오네요. 이게 훨씬 낫죠. 묘미 들어가 보면 뭐가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기용품들이 많은데 왜냐면 아기용품들은 비싸고 또 사봤자 애들이 금방 커서 몇 번 사용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노트북, 카메라, 세그웨이 아무래도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가의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혹시 렌트가 되나 생각해 보세요. 충동 구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월세도 고려하자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헬스장 가면 위험하니까 제가 몇 달째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턱걸이 기구를 사려고 했어요. 기구 자체는 생각보다 싸요. 싼 게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사려다 못 산 이유가 월세 때문입니다. 제 원룸이 6평이고 월세가 30만 원 해요.
그러면 한 평당 5만 원이죠. 그런데 이 턱걸이 기구를 가져다 놓으면 한 0.5평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턱걸이 기구 때문에 0.5평을 사용을 못하고 월세로 치면 25,000원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턱걸이 구매 비용은 10만 원 더하기 25,000원 곱하기 사용 횟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비싸게 느껴져서 결국 안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물건은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월세를 깎아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충동구매를 억제할 수 있으세요. 그 같은 맥락에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은 버려야 돼요. 안 쓰는 물건을 버리면 공간이 확보되고 월세에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버리는 게 손해가 아니고 버리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니멀리스트 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안 쓰는 물건을 버리면 됩니다. 제 본가에 피아노가 있는데 안 친 지 10년이 됐는데도 어머니가 안 버리세요. 엄마도 제 유튜브 보는데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피아노가 저희 집에서 한 평 차지하고 피아노 때문에 이제 방문이 이렇게 안 열려요, 끝까지. 이런 거에서 오는 피로함 플러스 월세 고려하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알뜰살뜰 하셔가지고 안 버리는 것 같은데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고거래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중고거래는 아시다시피 거래 과정이 좀 지저분하고 또 남이 쓰던 거를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서 제가 얘기는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중고거래를 많이 해요. 당근마켓 애용하는데 아까 제가 고프로 렌트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고프로를 렌트를 하려고 하다가 당근마켓에서 20만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놀러가서 3일 쓰고 돌아와서 다시 20만원에 팔았거든요. 20만원 주고 사서 다시 20만원 주고 팔았으니까 저는 공짜로 쓴 셈이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김태근이라는 사람은 아주 절약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먹는 걸로 돈을 엄청 씁니다. 한때 이제 배달의 민족 앱도 지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돈이 새는 구석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